보통 암에 걸리면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유방암이나 일부의 암에서는 살이 찌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 이제 고민 중 하나가 또 이제 비만인데요. 암 환자도 과연 요즘에 나온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맞아도 되는지 오늘은 암정복TV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살 빼는 약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좀 돌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고요. 특히 동물 실험에서는 특히 갑상선 수질암을 설치류에서 일으켰다라는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동물에서 일으켰다고 사람에게서도 그럼 그 암이 증가하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비만약에 대해서 왜 자꾸 암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은 비만약은 좀 장기간으로 복용할 위험성이 높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장기간 먹는 중에 이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 암이 발생한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그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벨빅이라는 먹는 비만약이 있었는데 이게 많은 정도도 아니고 7.1% 대 7.7% 사실은 굉장히 조금의 비율인데도 이것이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시장에서 퇴출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만약이 나오면 이게 암에 대한 위험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성분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위고비는요,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요. GLP라는 얘기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원래는 이 약이요,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만약으로서 요즘에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 약을 맞게 되면은요, 우리가 식욕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장관에서 그 운동성이 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서 많이 먹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도 빠지고 결국은 이제 비만이 좀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위고비 약물 자체는 호르몬제도 아니고 항암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GLP-1이라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 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그 효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 물질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위고비인 거죠. 저 몇 년 전에 삭센다라는 약도 되게 유행했잖아요. 맞습니다. 살 빼는 약으로. 그것도 동일한 성분인 거예요? 네, 삭센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이제 같은 작용 기전을 나타내는 약이고요. 바로 직전에 많이 썼던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위고비를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 마운자로라는 또 약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GLP-1하고 GIP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수용체 두 가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비만에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요.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수질암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고비를 갑상선 수질암 환자들은 맞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과 비슷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내분비계통의 암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EN2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유전적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상선 수질암도 잘 생길 수 있고요. 부신 종양인데요. 우리가 갈색 세포종이라는 그 암이 있습니다. 그 암이 또 잘 생길 수 있고요. 부갑상선 종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양이 잘 생기는 이런 이제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역시 위고비를 맞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그 혹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위고비하고 이제 암 발생 관련된 논문을 쭉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있어서 이거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마 온콜로지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높은 그런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비만이 있는 성인에서 위고비와 같은 이런 GLP-1 수용체 작용제 비만약을 투약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암이 어느 군에서 더 많이 발생했느냐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향적 연구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암이 없는 인구를 대상으로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한 43,000명 정도 위고비를 포함해서 삭센다, 마운자로 이런 최신 비만 치료제를 투약받는 군을 43,000명을 일단은 먼저 구분을 했고요. 그 사람들과 나이와 성별이 같고 그리고 암 발생 위험의 어떤 인자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매칭이 된 그런 매칭군, 대조군을 또 43,000명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결과는 사실은 의외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는 저희 암정복TV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가운데 세로선이 있는데 이 세로선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세로선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쪽인데 왼쪽에 있는 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엔도메트리알 캔서, 뭐 콜로렉탈 캔서 이런 암들이 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는 암 발생 위험이 대부분 감소한다. 근데 이 중에서도 좀 더 눈여겨볼 거는 제일 위쪽에 있는 엔도메트리알 캔서, 이거는 자궁 내막암이죠. 두 번째 오바리안 캔서, 난소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닌지오마라고 해서 이건 뇌수막종. 이런 것들은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고 세로선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세로선에 닿아 있으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간 우연에 의해서 왼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 세로선보다 완전히 왼쪽에 가 있으면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것인데 뭐 자궁 내막암, 난소암 같은 이런 비만과 관련된 암들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를 잘 투약을 해서 비만 관리를 잘 했더니 그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암이 키드니 캔서라고 신장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암이 증가할 수 있는 결과는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제 GLP-1 작용제가 전반적으로 암을 예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이 위고비 자체가 암을 예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비만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사실은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더 장기적으로 좀 그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암 재발이나 진행을 악화시킨 그런 결과도 있어요? 암 환자 자체는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PD님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위고비가 암 재발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 심하면 몸에 어떤 염증이 좀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암의 예후에 좋지 않은데 비만을 관리를 잘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암에 대한 예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암 환자에게서 이제 얻어낸 어떤 임상적인 근거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좀 이 부분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맞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암 치료가 첫 번째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약간 이제 비만이 일단 있는 분이고 식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뭐 식사를 잘 못하고 뭐 이 위장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면 위고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만 치료제를 투약을 받았을 때 위 운동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암 환자라도 위고비를 포함한 이런 비만 치료제를 투여받아도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에게 위고비는 무조건 안 되는 약도 그리고 아무나 맞아도 되는 약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위고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뭔가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